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노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늙으면 외롭지 않나요? 혼자 사는 노인은 불쌍하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혼자 사는 노인 중에 정말 행복하게, 당당하게,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롭게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이것만 있으면 혼자서도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행복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살 준비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혼자 사는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 이 영상이 큰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루틴이 왜 중요한가? 혼자 살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질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제멋대로, 식사도 아무 때나, 자는 시간도 들쭉날쭉. 이렇게 되면 삶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루틴이 있으면 삶의 리듬이 생깁니다. 그 리듬이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이 행복을 만듭니다. 한 78세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10년째 혼자 사십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편해요. 오전 6시 기상, 창문 열고 심호흡. 6시 30분 간단한 스트레칭 20분. 7시 아침 식사 준비 및 식사. 8시 산책 1시간. 9시 집 정리 및 청소. 10시 차 한 잔과 독서. 12시 점심 준비 및 식사. 오후 2시 낮잠 30분. 3시 경로당 또는 복지관. 6시 저녁 식사. 7시 TV 시청 또는 취미 활동. 밤 10시 취침. 이 루틴을 10년째 지키고 있어요. 이게 제 삶의 뼈대예요. 덕분에 하루하루가 안정적이고 외롭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어요. 규칙적인 루틴은 시간을 구조화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줍니다. 안정감을 만듭니다. 건강을 유지시킵니다.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1단계 기본 루틴 정하기. 기상 시간 매일 같은 시간. 식사 시간 새끼 규칙적으로. 취침 시간 밤 10시 전후. 2단계 활동 루틴 추가. 운동 시간 산책, 체조. 사회 활동 경로당, 복지관. 취미 시간 독서, TV, 그림. 3단계 지키기. 처음 21일이 중요. 달력의 체크. 조금씩 조정 가능. 루틴은 감옥이 아닙니다. 때로는 변화도 필요합니다. 친구가 놀러 오면 루틴 깨도 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 활동으로 대체. 몸이 안 좋으면 쉬는 것도 루틴. 중요한 것은 기본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유연하게 살면 됩니다. 82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꾸준히 하세요? 이게 내 삶의 닻이야. 이것만 지키면 하루가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공원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라고 인사해주는 사람들. 그게 좋아.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루틴은 삶의 뼈대이고 안정감의 원천이고 혼자 사는 노년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유대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약한 유대 관계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혼자 살면 친구가 많아야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운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약한 유대 관계란 동네 마트 주인, 아파트 경비 아저씨, 단골 식당 사장님,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 경로당에서 가끔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짧은 인사, 간단한 대화. 이것이 혼자 사는 노년에게는 생명줄입니다. 왜 약한 유대가 중요한가?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놀랍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행복도는 친한 친구 수와는 약한 상관관계,
약한 유대관계수와는 강한 상관관계. 왜 그럴까요? 친한 친구는 만나려면 약속해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약한 유대는 자연스럽게 만나고, 부담이 없고, 일상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한 75세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같은 빵집에서 빵을 삽니다. 빵집 주인,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식빵 드릴까요? 할아버지, 그래요. 오늘 날씨 좋네요. 빵집 주인, 네, 산책하기 좋겠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30초의 대화. 하지만 이 30초가 할아버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그 빵집 주인이 나를 기억해요. 나를 기다려요. 내가 하루 안 가면 어디 편찮으신가 걱정해 줄 거예요. 그게 좋아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느낌을 줘요. 80세 할머니는 매일 저녁 아파트 정원을 산책합니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도 시원하네요.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아요. 이들은 이름도 모릅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보고 인사하고 가끔 날씨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내 친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 덕분에 나는 외롭지 않아요. 매일 사람들과 소통하니까요. 어떻게 만들까요? 1. 단골을 만드세요. 같은 마트, 같은 빵집, 같은 식당, 같은 시간, 같은 장소. 2.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감사합니다. 3. 이름을 기억하세요. 마트 주인 이름, 경비 아저씨 이름. 작은 관심이 관계를 만듭니다. 4. 규칙적으로 나가세요. 같은 시간에 산책, 같은 요일의 경로당. 규칙성이 만남을 만듭니다. 약한 유대관계는 부담이 없습니다. 에너지를 덜 쓰댑니다. 일상에 자연스럽습니다. 외로움을 막아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느낌을 줍니다. 혼자 살아도 약한 유대관계 열개만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살고 있는 공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공간의 중요성. 혼자 살면 집이 전부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냅니다. 집이 불편하면 삶이 불편합니다. 집이 우울하면 마음이 우울합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삶이 어지럽습니다. 반대로 집이 편안하면 삶이 편안합니다. 집이 밝으면 마음이 밝습니다. 집이 정돈되면 삶이 정돈됩니다. 한 77세 할머니의 작은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햇빛이 잘 들어오고 화분이 여러 개 있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10년 전 이사 와서 조금씩 만들었어요. 혼자 사니까 집이 내 전부거든요. 그래서 집을 내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할머니의 공간 만들기. 햇빛. 창문은 항상 깨끗이. 커튼은 얇은 것으로. 햇빛이 최대한 들어오게. 화분. 작은 화분 5개. 매일 아침 물 주기. 이 화초들이 나를 기다려요. 내가 돌봐야 할 생명이 있다는 게 좋아요. 정리. 물건을 최소화. 정말 필요한 것만. 물건이 많으면 청소도 힘들고 마음도 어지러워요. 색감. 밝은 색 쿠션, 밝은 색 커튼. 밝은 색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공간 만들기의 원칙. 1. 햇빛이 최우선. 창문은 항상 깨끗이. 커튼은 낮에 열기. 햇빛이 우울증을 막습니다. 2. 식물 키우기. 작은 화분이라도 돌볼 대상이 생김. 생명력을 느낌. 3. 정리정돈. 물건 최소화. 필요한 것만. 깔끔함이 마음을 정돈. 4. 청결. 매일 조금씩. 먼지 제거. 깨끗함이 기분을 좋게. 5. 따뜻한 요소. 밝은 색 쿠션. 좋아하는 사진. 아늑한 담요. 81세 할아버지는 작은 아파트에 삽니다.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공간. 창가 의자.
이 의자가 내 제일 좋아하는 곳이야. 여기 앉아서 창밖을 보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어. 이 의자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 작은 책장. 평생 모은 책들. 다 읽었어. 가끔 다시 펼쳐봐. 이 책들이 내 친구야. 벽에 붙인 사진들. 가족 사진, 옛날 친구들 사진. 가끔 보면서 추억해. 외롭지 않아. 공간이 주는 것. 잘 만들어진 공간은 안정감을 줍니다. 편안함을 줍니다. 자존감을 높입니다. 우울함을 막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느낌을 줍니다. 혼자 살수록 공간이 중요합니다. 공간을 내 편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혼자여도 외롭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즐거움을 수집하는 겁니다. 작은 즐거움이란 큰 행복을 기다리지 마세요. 큰 행복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즐거움을 모으세요. 작은 즐거움은 매일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 아침 햇살. 따뜻한 커피 한 잔. 좋아하는 프로그램. 산책길의 바람. 맛있는 저녁 식사. 따뜻한 물로 씻기. 편안한 침대. 한 76세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할머니가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매일의 작은 즐거움이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빵집에서 산 따뜻한 빵. 마트에서 만난 친구와 5분 대화. 저녁에 본 좋아하는 드라마. 화요일. 맑은 날씨의 한 산책. 경로당에서 한 화투. 손주가 보낸 사진 메시지. 수요일. 창가에서 마신 차. 오랜만에 전화한 친구. 저녁에 만든 맛있는 된장찌개. 이렇게 적어두면 좋아요.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돼요. 외롭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작은 즐거움의 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인과 불행한 노인의 차이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즐거움을 얼마나 인식하느냐였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오늘도 그저 그랬어. 어떤 사람은 오늘 좋은 일이 3가지나 있었어. 차이는 인식입니다. 어떻게 수집할까요? 1. 하루 3가지 찾기. 매일 저녁 오늘의 작은 즐거움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햇살이 좋았어. 빵집 주인이 웃으며 인사했어. 저녁이 맛있었어. 2. 적어두기. 수첩이나 달력에 적으세요.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3. 의도적으로 만들기. 작은 즐거움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 해먹기. 좋아하는 프로그램 보기. 좋아하는 장소 가기. 4. 감각 활용하기. 시각 꽃 보기, 사진 보기. 청각 좋아하는 음악. 미각 맛있는 음식. 촉각 따뜻한 물, 부드러운 담요. 후각 꽃향기, 커피향. 79세 할아버지는 매일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십니다. 왜 꼭 3시예요? 이게 내 하루의 하이라이트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3시에 커피를 기다리자 생각해. 그 커피를 마시는 30분이 내 하루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작은 것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큰 즐거움입니다. 작은 즐거움 목록 예시. 무료 또는 저렴한 즐거움. 산책. 햇볕 쬐기. 독서 도서관. TV 프로그램. 라디오. 화초 돌보기. 사진 보기. 추억하기. 낮잠. 따뜻한 차. 조금 돈 드는 즐거움. 좋아하는 빵. 맛있는 과일. 영화 경로 할인. 목욕탕. 맛집 방문. 중요한 것은 인식입니다. 작은 즐거움을 의식적으로 찾고 음미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혼자 사는 하루하루가 풍요로워집니다. 마지막 5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입니다.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만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착각합니다. 혼자 사니까 모든 걸 혼자 해야 해. 아닙니다. 혼자 살아도 도움은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도움 요청이 왜 어려운가? 민폐 끼치기 싫어서,
나약해 보이기 싫어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하지만 이것은 자존심입니다. 그 자존심이 때로는 생명을 위협합니다. 한 80세 할머니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매일 오전 10시에 전화하기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이상하다 싶어 집에 찾아왔고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이후로 깨달았죠.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요. 할머니는 이후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전화하는 친구, 응급 호출 장치, 이웃에게 비상 연락처 줌, 일주일에 한 번 자녀 방문, 도움 요청의 종류, 일상적 도움, 무거운 짐 들기, 높은 곳 물건 꺼내기, 전구 갈기, 가전제품 고장 수리, 긴급 도움, 넘어졌을 때, 갑자기 아플 때, 화재, 가스 누출 등 정서적 도움, 외로울 때 전화, 힘들 때 이야기 나누기, 위로받기. 어떻게 요청할까요? 1. 사전에 네트워크 만들기. 혼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네트워크입니다. 자녀와 연락 체계 일주일에 최소 1회. 친구와 정기 통화 매일 또는 격일. 이웃과 관계 가끔 인사, 명절 떡 나눔. 복지관 연결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2. 작은 것부터 요청하기. 처음부터 큰 도움을 요청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작은 것부터 무거운 쌀 좀 들어줄 수 있어? 전구 갈 때 사다리 좀 잡아줄 수 있어? 병원 갈 때 같이 가줄 수 있어? 작은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3. 상호성. 도움은 일방적이면 안 됩니다. 나도 줄 수 있는 것을 주세요. 내가 만든 반찬 나눔. 내가 가진 지혜 나눔. 내가 할 수 있는 일 돕기. 도움을 받기만 하면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4. 공식적 지원 활용.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공식 지원이 많습니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말벗 서비스, 식사 배달 서비스, 건강 체크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민폐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83세 할아버지는 매일 오전 9시에 창문에 빨간 수건을 걸어둡니다. 왜요? 옆집 할머니와 약속했어. 매일 아침 9시에 수건을 걸기로. 안 걸려 있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확인하러 오기로 했지. 이것이 바로 도움 시스템입니다. 민폐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도움 요청의 지혜. 도움 요청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현명함입니다. 민폐가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의존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혼자 살되 고립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있으면 혼자서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혼자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만의 루틴 만들기 삶의 뼈대. 약한 유대 관계 만들기 외로움 방지. 공간을 내 편으로 만들기 안정감의 원천. 작은 즐거움 수집하기 매일의 행복. 도움 요청하는 용기 안전한 독립. 혼자 사는 것은 불쌍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혼자 늙으면 불쌍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혼자 살아도 규칙적인 루틴이 있고, 인사 나눌 사람들이 있고, 편안한 공간이 있고, 작은 즐거움이 있고, 도움 요청할 수 있다면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혼자만의 장점. 혼자 사는 것에는 장점도 많습니다.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 시간표대로 살 수 있습니다. 평화. 가족 갈등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조용히 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꾸미기. 완전한 나만의 세계. 한 78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함께 살자고 해요. 하지만 나는 혼자가 좋아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고립이 아니라는 것. 혼자 사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혼자 살지만 고립 안 됨. 규칙적으로 사람 만남. 전화, 문자로 연락. 도움 요청 가능. 사회와 연결됨. 함께 살지만 고립됨. 대화 없음. 관심 없음. 각자의 방에서만. 정서적으로 단절. 물리적으로 혼자여도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괜찮습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준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할 것. 루틴 만들기 연습. 규칙적인 생활 습관. 기상, 식사, 취침 시간 정하기. 관계 만들기. 약한 유대 관계 여러 개. 정기적으로 연락할 친구. 이웃과 인사. 공간 정리. 필요 없는 물건 정리. 편안한 공간 만들기. 안전한 환경 조성. 취미 개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 독서, 그림, 음악 감상. 작은 즐거움 찾기. 지원 시스템 구축. 자녀와 연락 체계. 친구와 정기 통화. 공식 서비스 알아두기.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 나이 들어 혼자 산다는 것은 불쌍한 게 아니라 자립입니다.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입니다. 위험한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입니다. 제대로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만 기억하세요. 루틴, 약한 유대, 편안한 공간, 작은 즐거움, 도움 요청. 이것만 있으면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이 영상이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혹시 앞으로 혼자 살게 될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준비하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이라면 이 영상을 부모님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혼자 살고 있어요. 이런 방법도 좋더라고요. 혼자 살면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롭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